교사의 잔혹한 범행으로 무참히 희생이 된 고 김하늘 양 8살이었습니다. 그 8살 고 김하늘 양의 생전 사진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비극이 닥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속 이렇게 환히 웃는 김하늘 양의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픈데요. 아유, 세상에. 김하늘 양의 아버지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게 딸의 사진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세상에.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금이라도 친구들과 학교, 공원, 그런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고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 안길 것 같은 그런 아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를 갑자기 지금 잃게 된 건데 가해 교사가 진술하기를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마지막으로 하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알려져서 지금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그 와중에 가해 교사가 미리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CCTV에 담긴 겁니다. 세상에.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네네. 지난 10일 차에서 내린 여성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바로 가해 교사입니다. 네. 약 5분쯤 뒤에 저 교사가 이제 다시 저 CCTV 영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네.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로 범행 3시간쯤 전에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한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겁니다. 저게 흉기를 사고 다시 차량에 타는 모습이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저 CCTV를 보기 전에 사실 어제도 유족 측에서는 저 가해 교사의 계획 범죄를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범행 3시간 전에 흉기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해 교사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본인은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세상에. 즉 계획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 가는 아이를 시청각실로 스스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도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청각실은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밀폐되고 독립된 공간인데다가 그 안에 또 창고로까지 유인했다는 측면에서 계획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어제 이 가해 교사가 그 시간에 하늘이 혼자 있는 것을 알았다. 완벽한 계획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듣고도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온몸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요, 가해 교사에 대해서 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분한테 애기 없냐라고 물어봤고 그분이 없다라고 답변도 하신 거 보면 그때는 자해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문을 잠근 거로 봐서는 그 후에 들켜서 자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머니가 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들켰다라고 자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 물론 당시에 시청각실 안에 있는 시청각실 내에 있는 그 자재 창고가 어두컴컴하긴 했을지라도 당시에 처음에 그 하늘양의 할머니가 그 가해 교사를 봤을 때는 뭔가 그 가해 교사가 무슨 피를 흘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재근 평론가님, 저 가해 교사가 당시에 그 하늘양의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거짓말도 지금 잡아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까지 잠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 교사가 완전히 무슨 뭐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력 하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양의 할머니가 우리 아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 경찰이랑 가족들이 오는 사이에 시청각실의 문을 잠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태인 사람이 문을 잠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가 가해 교사와 이야기할 때는 자해 상태가 아니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을 잠그고 나서 들켜서 결국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 미리 자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사가 그랬잖아요.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그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그게 진짜였으면 이미 자해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때 들키고 나서야 자해를 했다는 것은 네. 처음에는 그냥 자기는 살아있고
살해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을 가족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휴대전화, 하늘 양의 휴대전화에 깔아둔 애플리케이션, 즉 어플을 보면 거기에는 하늘 양이 굳이 가동하지, 그 어플을 실행하지 않아도 부모가 실행을 하면 그 하늘 양 주변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때 보세요. 하늘 양의 아버지가 그 어플을 실행했을 때 그 하늘 양 주변에서 뭔가 지퍼를 열고 닫는 뭔가 분주한 소리, 그리고 여자가 숨을 헥헥거리는 소리, 그 다 들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과연 하늘 양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난 이유인지, 왜냐하면 그 이유라면 그 하늘 양의 할머니에게 범행 현장을 발각된 이후에 그 가해교사가 뭔가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경찰이 꼼꼼히 들여다볼 것 같은데, 과연 당시 가해교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고 어떤 생각이 있을까, 추가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또는 몰라요 라는 식의 대응은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단히 좀 선택된 단어들이거든요. 만약에 할머니가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상태가 자포자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 대응이 자기 범행을 숨기고 감추고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번 경우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 교사에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성과 폭력성이 있고 그것이 대단히 강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범행으로 이끈 상당히 직접적 요인이고 세상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만든 어떤 영향 요인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병이나 흥분에 휩싸여서 막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 거죠. 표창원 소장의 얘기를 들으면 더욱 오싹해지는 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요. 당시에 이 하늘양의 할머니도 당시에 또 다른 범행 대상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정말 오싹합니다.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유족뿐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우려하는 대목이 이럴 거예요. 이 가해교사가 이 우울증 증세 이런 걸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량을 낮추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실무 경험에 비추어서 대략 무기징역형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살인이 아니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없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은 5년 그 사형 무기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서 정말 철인 공로할 범죄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지금 우울증을 이른바 자살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자기 파괴적 특징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그 공격적 성향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아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할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학교까지 출근을 다시 개시했고, 물론 수업은 맡기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케이 했던 상황에 비춰봤으면, 그런 전후 상황에 비춰와서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 그로 인한 형의 감경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가해 교사가 범행 직후, 앞서 저도 그런 추론을 했잖아요. 범행 직후에 세상에 그 하늘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후에 하늘양의 할머니가 그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하늘양 할머니한테 했던 말들,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 가해교사의 범행 직후 행동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형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시점인데,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주장도 예상되는 만큼 이게 어떤 극한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일이냐,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잔인하게 범행을 실행한 것이냐, 굉장히 따져볼 요소가 많습니다. 네. 현재 국가수의 부검까지 진행된 상태고, 부검 결과는 이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즉
날카로운 예리한 물질에 의해서 이제 다수 상처를 입고 사망에 세상에. 이르겠다는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세상에. 일단 어제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모두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금 현재 가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포는 안 된 상태이지만 호전 즉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고요. 네. 특히 이 살인의 계획을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이런 모종의 어떤 준비 행위를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 노트북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해서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병원 진료 기록 굉장히 중요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진단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가요. 이 교사라는 사람이 8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그런 충격적인 경악스러운 사건이에요. 박혜원 변호사님, 혹시 경찰이 이 몹쓸 인간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지난 11일경에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신상 공개 기준 자체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것, 그리고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백할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오로지 공공의 이익 이런 요건들을 충실히 다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상 공개 요청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하, 일단은 신상 공개 뭔가 재반 상황 조건은 지금 갖춰졌다는 거 일단 물론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지만 지켜볼게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이 사건 터진 그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가족 일처럼 너무 안타까워 경악스러워 지금 그런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행을, 이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의아한 대목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가해 교사가 지난해 12월 9일 날 6개월 휴직 신청을 냈거든요. 네. 그때 내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었어요. 의사 소견이. 네, 그래서 그 6개월 이제 휴직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21일 후에 네. 12월 30일에 당초보다 빨리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네. 지난번에 제출했던 진단서에 똑같은 병원, 똑같은 의사의 진단서인데 네. 이번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불과 21일 전에는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바뀐 거예요, 진단서 내용이. 네. 지금 그러한 진단서를 제출하니까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복직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그때 조기 복직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뭘까요? 그렇게 복직을 한 다음에 불안정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였죠? 이 가해 교사가 컴퓨터를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이상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바로 아이들하고 분리를 시켰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그 후로 며칠 동안 분리를 안 시키고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장학사가 나와서 분리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분리 결정을 내리고도 바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정 이후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바로 분리 결정 당일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분리 결정 내렸을 때 바로 집행만 했더라도 그 아이 하늘이는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총체적 난국이라 해야 할 거예요. 총체적인 뭔가 결함들이 다 지금 합쳐졌어요. 일단 해당 의사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1일 만에 처음에는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 해놓고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해놓고 21일 만에는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차제에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런 시스템도 그리고 학교에서는 분리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이 사단을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 그렇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데요. 학교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고 네. 거기다가 선생님이 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갔던 그 상황, 정말 그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그 정신적 질환과 관련해서 너무 쉽게
이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란 것은 단순한 일상생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고도의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복귀한 것이 맞았는지 더불어서 네.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일상생활을 넘어서 교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만연히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6개월 정도 처음에는 가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20일 만에 들어왔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학교로서는 여기 있는데요 하는데 그걸 막지는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에 있어서 휴직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네. 정신적인 어떤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그 진단서 완치됐다는 진단서가 있을 때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이 보세요 사진. 지금도 사진 보면 하늘이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하늘이가 저렇게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제3자인 저희가 봐도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진짜 찢어지는데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김하늘 양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요. 하늘양이 생전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사람의 추모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장원영 걸 사달라고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장원영이 나오면 늦게 자더라도 본방사수를 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장원영 같은 가수가 되겠다고 한 걸 전해 들었을까요? 장원영 씨가 속한 그룹 아이브가 또 근조환을 또 빈소에 보낸 것까지 또 포착이 됐습니다. 하늘양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김묘선 기자님, 하늘양 아버지가 꼭 바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가 정말 아픔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하늘양의 생전 그 꿈을 이야기했었죠. 장원영 씨 같은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원영 씨의 어떤 포토카드를 생일 선물로 요구할 만큼 하늘양이 너무나도 장원영 씨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네. 역시나 그 아이브 측에서도 근조환과 더불어서 장원영 씨의 포토카드를 또 빈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거 생일 선물 때 받은 거랍니다, 세상에. 네. 아이고.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는 하늘이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고요.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그 바람을 하나 전했습니다. 일단 가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를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심신미약, 그러니까 정신이 아프신 교사들이 있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좀 지원해달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또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면서 하늘이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하늘 양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또 추모하고 있을 거예요. 그 하늘 양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